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만권의 미래경제 청사진을 짚어보는 여수 MBC 창사 47주년 특별 기획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만권 신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에 정부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양대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라는 점은 언제든지 폭탄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화학 산업의 전망이 장기적으로는 좀 불안하다. 때문에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이 제시됐습니다. 물동량 국내 3위로 추락한 광양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실질적으로 항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남 동부권의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광양만권의 IT 기술과 드론 산업을 활용한 4차 산업으로 전환도 강조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무한한 기회이고 도전입니다. 기업이나 노동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에 빠져있는 전라선 고속전철화 등 광양만권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 확충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더불어 광양만권의 경제광역화도 제안됐습니다. 도시 세력이 가지고 있는 행정 지원에 대한 그 유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인 경제광역화 단계적으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광양만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광양만권의 미래 경제 청사진은 신성장 동력 구축에 모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국가정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교향악 축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양방언, 국내 최정상급 교향악단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순천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등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함께 출연합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나흘간의 세계 정상급 메인 공연 이외에도 키릴로딘의 마스터 클래스, 스크린 음악회, 악기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언론 브리핑에서 정원과 생태, 자연, 클래식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연 문화를 도입해 순천형 가든뮤직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지 관계기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기름 운반차가 옆으로 기운 채 중앙분리대를 따라 수십 미터를 미끄러집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하는가 하면 10m 높이의 가로등도 화물칸과 부딪힌 뒤 힘없이 쓰러집니다. 여수 산단으로 진입하는 구분 내리막도로. 주민들은 비만 오면 교통사고가 터진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 여기서 합류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렸다 그러면 바로 차가 돌아버려요. 비가 왔다면 하루 4번, 5건 막 나버려요. 많게는 20건에 가까운 빗길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는데 사고 차량 상당수가 화물차여서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신줄 인도 쪽에가 있었는데 하도 불어버리니까 전신줄을 이제 안 옮긴 거예요. 이제 지금 가로수도 지금 없잖아요. 하나도 지금 현재. 2차 사고의 위험까지 높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비용 등을 이유로 과속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경고 표지판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하니까 보완을 해달라, 시설물 보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에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흉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이 추진하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양시가 실무단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장과 과장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쯤 광양시와 LF,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043억 원이 투입되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황금택지지구 주변 112헥타르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 총장 공백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학교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총장이 없는 국립대는 9곳이나 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목포해양대학교 캠퍼스. 지난 6월 이후 2달째 총장이 공석 중으로 일상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요 의사결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후임 보직 인사에 따라 강의 교수와 시간도 달라지지만 총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강의 시간표 짜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2달 동안은 지금 그냥 최소한의 일만 하지 막 적극적으로 벌리지는 않잖아요. 총장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대학은 비단 목포해양대학교뿐만은 아닙니다. 광주, 전주교대, 방송통시대 등 9곳으로 국립대 4곳 가운데 1곳이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가 1, 2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사이고 지역 주민들과 호흡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가야 될 중요한 축인데 그런 점에서 해양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국립대 총장 공백 사태에 교육부는 스스로도 유감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목포해양대 등 논란이 없는 대학을 위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예산 절감과 함께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800여 개 사업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은 도동면 1원 25만 제곱미터에 모두 313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캠핑장과 놀이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군 당국이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기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위권 발동 차원이었지 발포 명령은 없었다는 37년간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주둔하던 보안사령부 505 보안대가 작성한 광주 소요사태 군문서입니다. 오후 11시 15분. 정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1인당 20발씩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이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 작성일 시는 5월 21일 자정 무렵으로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전날인 80년 5월 20일 상황이 그대로 적힌 겁니다. 군에서 발포한 것은 자위권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죠. 발포 명령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공식적으로 발포 명령 하달이라는 기록이 나왔다라는 거죠. 당시 전남대에 주둔했던 계엄군은 전두환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최세창 여단장이 지휘한 3공수부대입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는 20일 밤 최세창 여단장이 각 대대에 M16 실탄을 배부하고 장착하도록 지시해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실탄 배분과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던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군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문서라서 가공하지 않고 있는 데를 일단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신빙성 있는 1차 자료이고요. 이 문서에는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대대를 광주 인근인 목포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한 정황도 있어 최근 전투기 출격 대기와 함께 신군부가 6해공 전 국군 병력을 동원해 광주를 진압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공동 주최한 2017 청소년 봉사장 시상식이 어제 저희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청소년 봉사상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면서 귀감이 되어온 광양중마고등학교 2학년 이서영 양과 순천고등학교 RCY가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 4명과 단체 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소년 봉사상은 자기 희생과 봉사로 나눔과 효행을 실천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올해로 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기존 예산보다 1,200억 원 늘어난 6조 8,44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증액 신설된 예산은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 169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01억 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 68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역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들이 노동 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어제 순천시 고용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도와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통해 일자리 노동 정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야생진드기 감염병으로 전남 지역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진드기 감염병 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6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치사율도 70대 이상에서는 60%가 넘는다며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살이었던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 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아내 21살 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폭력으로 아이를 사망하게 하고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내 서 씨의 경우 범행 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졌는데요. 현재 중부와 서해안 곳곳으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이 많고요. 서울도 평소 맑은 날에 5분의 1 수준까지 시야가 탁해진 상태입니다. 네, 오늘 낮 동안 아직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흑산도와 홍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광주 등 전남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지금도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오다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를 텐데요. 전남과 영남, 제주도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초가을에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5도, 부산 27.8도로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다가 다음 주 초반엔 전국에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